다음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요점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는 우리 백두산 TV의 구성재 대표님 모시고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주셔야지. 저 가운데 쓰면 구경하게 다. 네. 날씨가 약간 쌀쌀합니다. 네. 백두산 TV 8 구성재입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마 같은 정국입니다. 정국이 풀릴 듯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역진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실타래가 엉켰다가 꼬투리 하나를 잡아서 살살 풀고 있는데, 풀고 있는 사람을 옆에 있는 깡패들이 몰려와서 쓰러뜨리고 풀던 그 실타래를 완전히 다 엉켜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전국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벌어진 일과 지금 이 일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전국의 주도권을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2번에 걸친, 3번에 걸친, 4번에 걸친 부정선거를 통해서 얻은 권력을 통해서 이번에는 기어코 아주 가시적이고 실질적이고 강력한 체제 전환에 큰 기둥들을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다 아시는 얘기죠. 정상적으로 했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오늘이 3월 29일입니다. 지금의 여론으로 봐서는 탄핵 각하 혹은 기각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켜줄 마음이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 길로는 죽어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명 다, 이미성과 문영배 다 편결을 결론 짓지 않고 그냥 사퇴한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한덕수를 또 탄핵하고 국무위원들 6명, 7명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없애고 이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장 찍는 힘, 권력을 우원시기가 갖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586 세대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사람이고 미 문화원에 짱돌과 화염병을 던졌던 사람이고 반동, 무장 폭동을 진압하러 온 계엄군을 오히려 나쁜 놈으로 악마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상해왔던 순조로운 실타래가 살살 풀리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남마같이 얽힌 이 전국이 해결된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착각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상황은 절대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반대로
앞으로 전국은 더 얽히고 더 저들이 강력한 힘을 다해서 자신들의 주도권을 더 쥐어틀면서 결국은 일을 벌리고 말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 안 합니다. 윤통 복귀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486, 386, 586들이 권력을 내란의 형태로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지만 현실적인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300명으로 구성된 22대 국회를 해산시켜야 됩니다. 저것을 해산시키는 것이 유일한 합법적인 법 테두리 내에서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국민의힘당 108명 중에 100명, 101명이 사퇴해야 됩니다. 그 사퇴를 하도록 국민들이 압박을 하고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전화를 하고 여의도 앞에 몰려가고 해야 됩니다. 헌재는 헌재대로 우리가 대응을 하되 이제는 국민의힘당 국회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들과 대화를 한다, 저들이 무엇을 해주기를 말한다, 법적인 절차를 택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법의 테두리에 있는 척하면서 내란과 같은 형태로 이 나라의 권력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시진핑이 있고 중국 공산당이 있고 여기 국내에 들어와 있는 화교가 있고 조선족이 있고 간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이런 비관적인 현실 인식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의힘당 101명이 사퇴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전국은 더 꼬일 것입니다. 저들이 얘기하듯이 국무위원 6명, 7명 한독수 또 탄핵하면서 이 나라를 붉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저들이 우습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들이 이 나라를 망치는 거를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법을 농단하는지, 저들이 얼마나 법을 파괴하면서 법을 지키려 하는지 여러분 관조하십시오. 그러다가 저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넘었다 싶으면은 우리들은 힘과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 모든 철통 같은 강력한 힘을 사용해서 저들을 때려 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바로 한미동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체결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발전시켜서 이 나라 부국강령의 근본적인 토대가 됐던 한미동맹.
한미 상호 방어 조약입니다,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이 나라에 내란이 발생했다. 이 나라에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권력을 탈취하고 있다. 이 나라를 진압해야 한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 남마같이 섞인 정부, 잡초가 이 벼와 식량을 갉아먹는 이 상황을 단칼에 부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우리는 국민의힘당이 모든 201명 이상이 사퇴하도록, 101명 이상이 사퇴하도록 모든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떻게 법을 농단하는지, 누가 앞장서서 국무위원들을 탄핵시켜 나가는지 관조하면서, 냉철하게 관조하면서 우리가 언제 남마를 때려볼 수 있는 이 궤도를 뽑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절대도 저들의 공갈과 협박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언제 뽑아서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중국 갔다가 와서 그 다음날 급사를 했습니다. 급사했습니다. 나이도 보니까 아직 뭐 젊던데요. 그런데 그 이틀 뒤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아침 신문에 이재용이가 시진핑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삼성 부회장이 중국과, 그 삼성 부회장의 죽음이 중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회장은 지난 2020년 11월 7일 서울의 인천에서 피닉스 애리조나까지 부정선거 투표를 옮기는데 가담했던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비행기에 실렸던 부정투표지는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회장인 이재용이가 부정선거의 주범이자 책임자이자 한국을 집어먹으려고 하는 이 시진핑의 행사에 떡하니 가서 참가한다? 자기 부하는 이틀 전에 급설했는데 막도 갈 수 없습니다. 그 행사에는 세계에서 40명이 넘는 대표적인 기업들 CEO가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투센 아시죠? 투센. 우리나라에서는 엘리베이터, 독일제 엘리베이터 만드는데 철강 기업입니다. 탱크도 만들고 그 CEO가 왔습니다. 그리고 백신 만드는 회사들 CEO가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은행
HSBC 스탠다드 차터드 은행 CEO가 거기 왔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회사 회장은 특히 대만 반도체 회장은 거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만 하이닉스는 자기 사장을 보냈어요. 삼성만 오너가 갔습니다. 기업을 하다 보면, 대기업을 하다 보면은 각국 정부의 압력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에 관여한다, 자기네 부회장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 자기 부회장이 며칠 전 중국에 갔다 와서 죽었다, 이런 의혹 속에서 중국과 협력한다면은 아는 사람은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싸우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살아남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자식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은 살아남을 수 있어도 여러분들 손자는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가 거의 기울어진 90도, 80도 기울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에서 피와 땀을 들여서 싸우지 않는다면 1년, 2년, 5년 뒤에는 죽습니다. 이 명백한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성의 이번의 행보는 많은 생각을 남기게 합니다. 대만 반도체 회사 회장은 시진핑과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만은 지금 중국의 침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 사람이 수백만 명이 들어와서 부정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이나 우리나 중국 공산당의 마수에 걸려든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국민의힘당 101명을 어떻게 사퇴시킬 것인가, 22대 국회를 어떻게 해산시킬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